월요일장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예, 월요일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이 금리 인하 전격적으로 미국에서 빅컷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 특히나 추석 전후로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때 시장은 이제 싼바닥, 두 번째 바닥을 다지고 뭔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연이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이 위쪽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봐도 되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증시는 사실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아직까지 완전한 방향을 잡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좀 특별히 봐야 되는 지점은 미국도 지수별로 움직임이 많이 다르다라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다우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기조 이전부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다우존스였는데 보면은 신고가 영역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증시가 조정으로 가더라도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다우존스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면은 전통적으로 강한 업종이 많습니다. 에너지 쪽이라든지 유틸리티, 뭐 건설 또는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다우존스에 많이 편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과거에 보면은 빅테크 위주의 뭐랄까 증시 움직임이었다면 다소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지점은 우리가 다우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 나스닥프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실제로 나스닥만 보게 되더라도 이전 고점 때까지는 사실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회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굉장히 강한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 형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왜 그렇냐 보면은 사실 반도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런 구조로 이제 차트가 형성이 되면은 다시 신고가 레벨로 바로 단기간에 돌파하는 건 쉬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미국 증시의 지수단 움직임을 보더라도 우리 증시에 있는 종목들은 해당 속해 있는 지수, 미국 지수에 좀 모멘텀을 추종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S&P 500은 그 중간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가 랠리는 나오고 있는데 다우존스만큼 센 모습은 또 아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증시가 슬슬 정상화가 되고 있는 지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어디가 그러한가 하면은 지금 증시가 막 엄청 좋고 엄청 안 좋고 막 이런 방향이 아니고 지금 상방으로 갈까 하방으로 갈까의 어떤 중요한 과도기적인 국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하가 50bp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제 증시가 어디 방향으로 갈지 정해지는 국면에 어떤 섹터에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어떤 지점이 있었냐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지표, 경기 지표가 발표되게 되면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번 주부터 해서 다시 증시가 방향을 잡을 때에는 경기 지표가 특히 지금 많이 의미가 없어져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불지펴지는지 또는 지금 증시가 다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괜찮다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지표 발표 날짜가 좀 중요한데 일단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지표로는 월요일에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지금 확장 국면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좀 중요하겠고 또 목요일에 이제 GDP가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DP 발표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 증시가 괜찮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우리 증시가 다소 약한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지표 발표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개별적인 게 이제 화요일에 금투세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투세 토론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3대3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죠. 이 과정이 사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유예로 가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 정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야기 드린 대로 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지금 유예가 결정이 된다면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라면 실제로 발표를 언제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남겠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증시만 글로벌에서 우리 증시만 가지고 있던 어떤 리스크가 다소 해소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4일날 그대로 잘
유예로 가닥이 잡히고 10월 중으로 해서 유예 발표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요 정도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의 시장의 방향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님이 예상하시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일단 국내 이슈 금투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유예로 갈 가능성 거의 90% 넘는다고 봅니다. 그럼 이랬을 때에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포트에서 좋은 애들을 깔아둬야 되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 차시 상승이 나올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상승이 나올 때 사람들이 따라타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잘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어떤 매집의 단계로 확보해 두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매집을 해줄 필요도 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내일 있을 이벤트죠. 밸류업 지수 드디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도 이러이러한 종목이 편입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예상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후보군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재료 노출로 작용하면서 매물 출회가 예상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연말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될지 어떤 의견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는 뭐랄까 큰 골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는 간단히 말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할래 안 할래 하면 넣어줄게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금융주들이 편입 종목들로 1순위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고 있는 게 뭐 산업재, 소비재, 뭐 자동차 이쪽들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가 최초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을 때 잘 보게 되면 그 당시 수혜 가능성으로 점쳐졌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당연히 편입 종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는 밸류업 ETF가 발생할 테고 실제로 밸류업 공시를 4분기에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LG를 비롯해서 지주사들도 많이 뭐랄까 연말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지주사들도 우리가 당연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포트에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는 밸류업 지수 자체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다수 늘어나려는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KB금융 띄워놨는데 일단 이제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입니다. 이미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왔고 뭐 메리츠라든지 대신증권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주사들로 더 보자면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또 금융지주사들 이쪽은 뭐 우선적으로 타겟팅 될 만한 기업들이고 여기에 더 보자라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이런 금융주들은 이미 애초에 모멘텀을 받고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모멘텀을 받다가 눌리는 기업들 특히 지주사들 말고 증권사라든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이쪽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눌려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좀 상방으로 이동이 가능하겠고 이제 실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위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아무래도 다소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이 되었는가 또는 선반영이 안 되었는가에 따라서 전략이 좀 차별화돼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일단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1순위다라고 저도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주사들을 좀 보자라면은 뭐 LG라든지 CJ, SK, 삼성물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처음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중심에서 막 논할 때만 보더라도 시세 굉장히 나왔던 게 이 지주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차례 꺾였던 이후에 다시 상승해 왔던 지주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닥에서 좀 놀다가 이제 막 꿈틀거리는 지주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보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실제로 우리 4분기부터 밸류업 공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또
안 할 건데 또는 했다는 얘기, 할 거라는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증권사들이 보니까 할 거 같은데? 이 정도면 할 거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멘텀이 직접적으로 영향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밀접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일단 2순위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산업재, 소비재 이쪽이 나오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후순위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변력 공시가 아무래도 지금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해서 룰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된다라면 3순위, 4순위에 있는 기업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기업들을 위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재료가 노출이 되더라도 그대로 홀딩,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신규로 매수도 사실 이게 전체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종목 추가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KB금융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주가 위치 자체가 달라요. 이제 LG 같은 경우는 10만원 찍고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8만원대에서 바닥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KB금융은요, 1월 달에 이거 5만원도 안 됐던 가격이 이제 8만원대, 상당히 고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재료를 소화하는 과정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주사들을 왜 가져왔냐면 지주사들은 많이 안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다소 리스크나 부담이 좀 적은 상황이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금융사들, 이제 특히 금융 지주사들이나 보험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 있을 때는 재료 소멸이 나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잡으셨던 분들이 이미 수익 중일 가능성이 높고 수익 중인 분들은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하고 진행하는 게 보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쪽을 또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관심 갖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밸류업 프로그램 과연 시장에 어떻게 좀 작용을 하게 될지 밸류업 지수 발표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포인트는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섹터별 수급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세만 보더라도 지난주에는 이 제약바이오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니까 확실히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죠.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쪽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것도 아니어서 수급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제 오전에 막 반도체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2차 전지로 또 수급이 움직였다가 또 바이오는 장 출발할 땐 좋았다가 또 조정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뭐냐면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테마주들이 수급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실적 베이스라든지 이제 큰 섹터의 수급이 들어갈 양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요 섹터, 특히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처럼 큼직큼직한 주요 섹터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이건 근데 섹터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내려가고 있다가 이제 SK하이닉스 정도만 지금 반등세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더 보면 HPSP라든지 오늘 보면 TSE 이런 장비주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이런 TSE나 HPSP 얘네들은 2월 고점이었고 5월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 형성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는 형태라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중심주들은 7월이 고점이에요, 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오기엔 순서가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HBM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조금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HBM 너무 비싸다. HBM 이거 이제 슬슬 끝물 아닌가? 많이 크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 오늘에 가서는 또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노이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안에서 주요 키워드인 HBM이 노이즈가 크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점 잡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슈에 막 반응하지 않고 이슈의 반응도가 좀 뭐랄까 옅어지면서 주가는 이제 차트 내림막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이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HPSP나 TSE처럼 미리 조정받았던 장비주들이나 또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 이런 쪽은 반등 가능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이 돌 때마다. 근데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HBM 관련주, 실제 중심주들은 아마 지금부터 이제 바닥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키워드별로 좀 따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야 뭐 그렇게 정리해서 쭉 보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분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먼저 조정 받았냐? 아니면 최근에 와서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냐 이런 측면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분류하시는 게 좋겠고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때 한 번에 조심하는 게 좋고 웬만하면 지금 포트에 반도체가 없는 게 좋긴 한데 담아 있는 상태라면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가 3분기 실적이잖아요. 3분기 실적까지 일단은 가져가 보는 게 바닥 다지고 나서 이후 움직임 체크하는 게 보다 낫겠다. 이 정도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는 그러한데 2차 전지가 오늘 좀 많이 움직여졌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많이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여기 이제 정부채 쪽이 좀 좋았죠. 에코프로 머티 이쪽이 또 좋게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서 먼저 움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셀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괜찮은 영역이 좀 있다라고 봐요. 매물 소화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제 정부채까지도 사실 좀 유의미한 상승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전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BM,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이 세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진 폭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종목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영업이익 기대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에코프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가지고 만약에 저가에서 잡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좀 올라갈 때 이 상승을 활용하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셀단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이제 바닥에서 좀 탈출하라는 형태가 좀 띄지 않나.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셀은 별로 안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재단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낮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섹터 단위다 보니까 제가 막 딥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좀 짧게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공개 방송이나 이럴 때 좀 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도주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바이오, 조선, 방산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조정기를 저는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셀트리온을 일단 대장이니까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막 셀트리온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대장 2개 정도가 그나마 양봉 유지하고 있고 알테오젠이라든지 실제 기존에 강했던 플랫폼들은 좀 내리고 있거든요. 좀 더 내려가는 이런 경우 이런 부분이 등장했을 때 저는 바이오, 조선, 방산 이쪽은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좋은 애들 위주로 놀되 만약에 들고 있는 애들, 물려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이오 아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새로 사는 걸 그럼 어떤 걸 사야 될까로 가면은 이 알테오젠을 비롯한 플랫폼 바이오단이라든지 현대그룹을 필두로 한 이제 조선주들 이쪽이 조정이 좀 더 나오면은 차라리 담기에는 이쪽이 덜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리고 기대 수익도 좀 단기간에 챙길 수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산 종목도 마찬가지라서 종목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이 좀 돌고 있다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9월달 들어서 추천해주셨던 종목,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셀트리온은 사실 오늘 장중에 거의 뭐 목표가인 22만 원 선 근처까지도 갔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추천주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조정기가 길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어떤 면 좋게 보세요? 일단 실적주 중에서 저평가의 대표적인 전장 종목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둘째 치더라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적주 중에서도 탄탄해요.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되는 바도 똑같고 근데 주가를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좀 뭐랄까 답답한 심정이 들 정도로 너무 안 가는 거 아닌가? 이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을 보자라면은 지금 AI의 데이터 센터 이제 냉각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HVAC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은 글로벌 탑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 향해 어떤 액침 냉각 모멘텀이라든지 냉각 시장의 모멘텀이 발생할 때 국내에서는 LG전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도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LG전자 수급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은 대장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잘 올라와 줬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G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안 살 이유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단기 박스 다시 또 상단 트라이 하러 갑니다. 근데 이 단기 박스 상단을 트라이 했을 때 세게 한번 올라가 주면은 이제 이 윗레벨에서 놀만한 가격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가 매수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저는 125,000원, 손절가는 9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를 소개를 해주셨네요. 기억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전략이었습니다.